내 건물, 내 돈 다 빼앗겼어. 20년 동안 모은 게 다 날아갔어. 은행 VIP룸에서 박 여사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30억짜리 건물이 하루아침에 증발했고 며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의 그늘 아래 숨죽이며 살았던 여자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복수는 합법적이었고 완벽했고 그 무엇보다 차갑고 냉정했어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영은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정리한 장부 3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시어머니 박옥자 여사의 비자금 내역, 파란색은 건물 임대료 수납 현황, 검은색은 각종 세금 납부 일정이었어요. 29에 결혼해서 49이 된 지금까지 20년입니다. 지영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여자는 눈밑이 처지고 입꼬리가 아래로 굽어 있었습니다. 웃는 법을 까먹은 얼굴이었죠. 강남역 근처 5층짜리 상가 건물. 지영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은 시가로 약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 건물에서 단 한 푼도 자유롭게 쓸 수 없었어요. 건물주는 지영이지만 실제 주인은 시어머니 박옥자 여사였으니까요. 며느리 명의로 해두면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내니까 좋지. 15년 전 박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지영의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지영은 그때 반대하지 못했어요. 남편 민수가 옆에서 엄마 말씀대로 해. 우리한테 다 좋은 일이야 라고 했거든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며느리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물주 명의자인 지영에게는 모든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소득세까지요. 연간 약 5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내 명의니까 내가 알아서 내라고 했어요. 지영은 자신의 비상금 통장을 깨서 세금을 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통장이 텅 비었어요. 지영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벽시계가 7시를 가리켰어요. 박 여사가 일어나기 30분 전이었죠. 지영은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어요. 하지만 익숙한 차가움이었습니다. 지영아, 물 좀. 8시 정각. 박 여사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박 여사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어제 5층 세입자가 전화했더라. 천장에서 물이 샌데. 가서 확인하고 와. 네, 어머님.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는 물을 받아 마시더니 컵을 지영에게 돌려줬어요. 지영의 손가락이 컵을 잡는 순간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 가서 내 통장 정리해와. 이자 계산 좀 해보고. 지영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 숙임으로 응답하는 게 편했어요. 말을 하면 틀린 소리를 했다고 혼났거든요. 과거 지영은 S은행의 에이스였습니다. 입사 5년 차에 지점 여직원 중 최고 실적을 냈고 고객들이 줄을 서서 지영을 찾았어요. 지영은 숫자에 강했습니다. 예금 상품 수익률을 계산하는 속도가 컴퓨터보다 빨랐죠. 본부에서 스카우트 제안도 여러 번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결혼 6년 차 되던 해 박 여사가 지영을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면 남편이 체면이 없어. 우리 민수가 승진하려면 내가 집에 있어야 해. 지영은 그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민수도 같은 말을 했거든요. 지영은 사표를 냈습니다. 상사들이 만류했지만 지영은 웃으며 거절했어요. 가정이 우선이에요라고 말하면서요. 퇴직 후 지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영을 자신의 비자금 관리자로 만들었어요. 통장 정리, 이자 계산, 세금 신고 모든 걸 지영이 했습니다. 보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지영은 자신의 돈으로 세금을 냈죠. 내 명의로 된 건물인데 세금은 당연히 내가 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박 여사의 논리는 그랬습니다. 지영은 반박하지 못했어요. 남편 민수도 엄마 편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건물로 갔어요. 강남역 근처 5층짜리 상가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1층은 카페, 2층은 학원, 3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월세만 한 달에 1,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 돈을 만져볼 수도 없었어요. 모든 임대료는 박 여사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거든요. 지영은 그저 고장난 곳을 고치고 민원을 처리하고 청소를 감독하는 일만 했습니다. 5층 천장을 확인하러 올라갔습니다. 작은 회계 사무실이었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지영을 보자 인사했습니다. 아, 사모님 오셨네요. 천장 좀 보세요. 어제부터 물이 똑똑 떨어져요. 사모님. 지영은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지영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사모님은 박 여사였으니까요. 천장을 보니 옥상 방수층이 문제였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일 업체 불러서 수리하겠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해요. 아이고, 사모님이 직접 오시고 수고하십니다. 지영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나는 사모님이 아니야.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지. 지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우는 것도 오래전에 그만뒀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였어요. 지영아, 지금 어디야? 왜 아직도 안 와? 은행 문 닫겠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머님. 빨리 와. 그리고 와서 내 등 좀 밀어줘. 목욕탕 갈 시간이 없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건물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 입구 위에는 간판이 없었어요. 그냥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건물이었죠. 지영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영은 구석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터널 벽만 보였어요. 지영의 눈에는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유령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6시였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영을 보자 손짓했습니다. 은행 서류 어디 있어? 내놔봐. 지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분기 이자가 80만 원이네. 괜찮아. 그런데 지영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늙어 보여.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계속 말했어요. 피부 관리 좀 받아. 우리 민수 체면도 있는데. 아, 그리고 저녁 준비해. 오늘 민수가 일찍 들어온대. 지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시금치, 두부, 계란이 보였습니다. 지영은 재료를 꺼내며 생각했어요. 20년. 나는 20년 동안 뭘 한 거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민수가 들어왔어요.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지영을 보지도 않았어요. 엄마, 저 왔어요.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어. 박 여사가 민수를 반겼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네. 지영아, 민수 맥주 좀 가져와. 지영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건네주려고 거실로 갔어요. 민수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맥주를 내밀자 민수가 받으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또 된장찌개야? 매일 똑같은 거만 해. 좀 다른 거 해봐.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는 김치찌개였고 그저께는 미역국이었어요. 매일 다른 음식을 했는데 민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상에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두부조림이 올라왔어요. 박 여사와 민수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거든요. 엄마, 다음 주에 사업 자금 좀 필요한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마나? 5천만 원 정도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민수야, 요즘 내 사업은 어때? 괜찮아요. 곧 큰 계약 하나 들어올 거예요. 민수는 자신있게 말했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사업은 계속 적자였어요. 지영이 장부를 정리하니까 다 보였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박 여사한테서 빌린 돈만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영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차가움이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 여사와 민수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지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밤 11시, 지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민수가 코를 골고 있었어요. 지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빈 공간만 있었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거예요. 박 여사의 심부름을 하고 건물 관리를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하루요. 20년 동안 그랬듯이요. 하지만 지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9시, 지영은 남편 민수의 차를 세차하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수가 어제 저녁에 말했거든요. 내일 중요한 미팅 있으니까 차 좀 깨끗하게 해놔. 지영은 양동이에 물을 받고 걸레를 들었어요. 검은색 세단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차체를 닦기 시작했어요. 찬물이 손에 튀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앞 유리를 닦고 옆 유리를 닦고 보닛을 닦았어요. 그리고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청소하려고요. 뒷좌석 바닥에는 카시트가 있었습니다. 지영의 손이 멈췄어요. 카시트 옆으로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보였거든요. 분홍색 운동화였습니다. 유아용이었어요. 지영은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크기를 보니 2~3살 아이 신발이었어요. 신발 안쪽에는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이. 지영은 그 이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영과 민수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16살 준호와 14살 현우였습니다. 딸은 없었죠.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왜 민수 차에 여자아이 신발이? 지영은 카시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카시트 틈에는 아이 과자 부스러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헤어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나비 모양 헤어핀이었죠. 지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신발을 쥐었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민수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 아니면 아이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발뺌할 게 뻔했거든요. 지영은 신발과 헤어핀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방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차 청소를 마저 했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계속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올라왔을 때 시계는 10시를 가리켰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지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영아, 오늘 내 옷장 정리 좀 해줘. 여름옷 꺼내야 하는데. 네, 어머님. 지영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여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거든요. 지영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박 여사가 낮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있었어요. 지영은 집안이 조용해지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수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과 영수증들이 가득했어요. 지영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식당 영수증, 주유 영수증, 그리고 백화점 영수증이 나왔어요. 백화점 영수증이 수상했습니다. 지난달 구매 내역이었는데 유아복 섹션에서 25만 원을 썼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장난감 가게에서 18만 원을 썼어요.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지영에게 장난감을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들이 어렸을 때도 남자애들은 그냥 밖에서 뛰어놀면 되라며 장난감을 안 사줬어요. 지영은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넣었어요. 민수가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저녁 6시, 가족이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영이 만든 불고기와 된장국이 상에 올라왔어요. 박 여사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미팅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엄마. 계약 거의 다 됐어요. 민수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요. 저 사람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지영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밤 10시, 민수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기회를 잡았어요. 거실 소파에 놓인 민수의 재킷을 가져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 민수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파일과 노트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밑에는 서연이 어린이집 상담, 다음 주 화요일 10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메모지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본 그 신발의 주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라는 여자, 민수의 상간녀일 거예요. 지영은 재빨리 메모지를 사진 찍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닫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나왔어요. 지영은 침대에 앉아 책을 보는 척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피곤하네. 먼저 잘게.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11시, 지영은 박 여사가 외출한 틈을 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와 민수가 어젯밤 안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지영은 안방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밑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어요. 목소리 감지 녹음 기능이 있는 녹음기였습니다. 누가 말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9시, 민수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박 여사는 민수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지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어요. 지영은 설거지를 멈추고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너 요즘 사업 안 좋지? 그게, 네, 좀 힘들긴 해요. 내가 알아봤는데 말이야. 지영이 명의로 된 그 건물 담보로 대출받으면 10억은 나온대. 지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몸이 굳었어요.
그런데 엄마, 지영이가 동의할까요? 동의? 걔가 뭘 동의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서류만 잘 만들면 돼. 하지만 명의가 지영이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니냐? 대출받고 나서 내 사업빚 갚고 지영이는 신용불량자 만들어서 내쫓으면 되지. 어차피 쓸모없는 년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지영은 문에 등을 기대고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망설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단호했어요. 너무해. 지영이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공짜로 집안일이나 하고. 이제 그것도 지겹다. 어서 새 며느리 들여야지. 알겠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망설임은 사라지고 단호했어요. 지영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20년. 나는 20년 동안 뭐였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어요. 들키면 안 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어젯밤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파일을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신발 사진, 영수증 사진, 메모지 사진과 함께 폴더에 저장했어요. 증거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박 여사가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차 좀 타주러 와. 지영은 거실로 갔어요.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 다가가자 박 여사가 말했어요. 은행 서류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건물 담보대출 말이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을 관리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빨리빨리 해. 우리 민수 사업 자금 필요하거든.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은 차를 타러 부엌으로 갔어요.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어요. 지영은 주전자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박 여사 앞 탁자에 찻잔을 놓고 물을 따랐어요. 어머님, 차 드세요. 지영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박 여사가 받으려는 순간 지영의 손이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차가 박 여사의 무릎에 쏟아졌습니다. 으악, 이게 뭐 하는 거야?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수건을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를. 실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박 여사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있던 주전자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지영의 팔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으윽. 지영이 비명을 참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팔이 화끈거렸어요. 피부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차를 쏟아? 이 집에서 내 주제를 모르는구나.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본 민수가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왜 차를 쏟아?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실수? 넌 맨날 실수야. 도대체 조심성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영의 뺨을 때렸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영은 뺨을 만지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의 눈에는 분노만 있었습니다. 사랑은 없었어요. 지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영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지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차가웠죠. 죄송합니다. 지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화상 입은 팔을 만졌습니다. 따끔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지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한지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자 20년 만에 작년에 우연히 재회한 친구였죠. 지영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원아, 나 지영이야. 만날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있어. 30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하지. 내일 2시에 우리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낼게. 지영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드디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됐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다음 날 오후 2시, 지영은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 건물 앞에 섰습니다. 15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한지원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 사무실 문이 보였어요. 지영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지영아. 안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어요. 지원이었습니다. 지영은 지원을 보자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본 친구였거든요. 작년에 우연히 백화점에서 재회했었죠. 그때 연락처를 교환했지만 연락하지 못했었어요. 지원아.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은 재빨리 다가와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여기 앉아. 천천히 얘기해봐. 지원이 지영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지영은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았거든요. 지원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지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원아, 나 도움이 필요해. 응, 알아. 내 문자 보고 느낌이 왔어. 무슨 일인데? 지영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지원에게 보여줬어요. 유아용 신발 사진, 영수증, 메모지, 그리고 박 여사와 민수의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지원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을 때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미친, 이게 사람이야? 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바라봤어요. 지영의 팔에 있는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지영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원이 지영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지영은 소매를 내렸어요. 시어머니가 끓는 물을 부었어. 그리고 민수가 뺨을 때렸고, 뭐, 그 새끼가 손찌검을?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으윽. 지영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혼자 참았던 모든 고통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원은 지영을 꽉 안아줬어요.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어, 지영아. 실컷 울어. 이제 혼자 아니야. 지영은 지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더군요. 울고 나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 진정되자 지원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지원아. 이렇게 와서 울고. 미안하긴. 친구 좀 믿어. 근데 지영아, 너 정말로 이혼하고 싶어? 지원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좋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근데 지영아, 이건 그냥 이혼이 아니야. 전쟁이 될 거야.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영은 지원을 바라봤어요. 전쟁? 응. 걔네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특히 그 건물 문제가 있잖아. 시어머니랑 남편이 널 신용불량자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지원은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지영에게 보여줬어요. 지영아, 너 은행원이었잖아. 그때 배운 거 기억나? 응. 어느 정도는. 좋아. 그럼 이걸 봐. 명의신탁 부동산의 법적 허점이야. 지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법률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명의신탁 부동산은 명의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어. 물론 실제 소유자인 시어머니가 반대하겠지만 서류상으로는 내가 소유자니까 법적으로 가능해.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내가 그 건물을 팔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단 조건이 있어. 시어머니가 눈치채기 전에 빠르게 진행해야 해. 그리고 매수자를 잘 찾아야 하고. 지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영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예전 은행원 시절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원아, 매수자를 어떻게 찾아? 그리고 시어머니 도장이 필요한데. 도장은 내가 구해야 해. 시어머니 금고 비밀번호 아니? 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 여사의 금고 비밀번호를 본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박 여사가 금고를 열 때 우연히 봤거든요. 알 것 같아. 생일이랑 결혼기념일 조합이었던 것 같아. 좋아. 그럼 도장은 내가 해결하고 매수자는 내가 알아볼게. 내 고객 중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원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지원을 보며 물었어요. 지원아,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야? 우리 30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 지원이 손을 멈추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지영아, 너 기억 안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응?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맞아서 집 나가셨잖아. 나는 한 달 동안 도시락도 못 사가고 다녔어. 그때 너 혼자 도시락 2개 싸와서 나한테 하나 줬잖아. 지영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아, 그때 너는 아무렇지 않게 나 많이 싸왔어. 같이 먹자라고 했지. 근데 나는 알았어. 내가 일부러 2개 싼 거. 그날 밤 나는 엄청 울었어. 세상에 나한테 친절한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지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했어. 언젠가 지영이한테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그리고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지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도 따라 미소 지었어요. 30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고맙긴. 우리 이제 시작이야. 지영아, 너 숫자에 강하잖아. 그 머리로 복수해. 박 여사가 제일 아끼는 게 뭐야? 돈이요. 돈이랑 건물. 맞아. 그럼 그걸 빼앗는 거야. 합법적으로. 그리고 걔네들이 널 신용불량자 만들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걔네들 빈털터리 만드는 거지. 지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영도 눈빛이 변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일 안에 끝낼 수 있어. 단, 내가 완벽하게 연기해야 해.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들키면 안 돼. 할 수 있어. 20년 동안 연기하며 살았는걸.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일단 내가 해야 할 일은 3가지야. 지원이 손가락을 세며 말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 도장 구하기. 둘째, 건물 서류 챙기기. 셋째, 완벽하게 연기하기. 특히 3번째가 제일 중요해. 걸리면 모든 게 끝이니까. 알았어. 그런데 지원아,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지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원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이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해. 혹시 해외에 친척 있어?
시댁 친척이 미국에 있긴 한데. 안 돼. 시댁 쪽은 위험해. 내 친정 쪽은? 오빠가 캐나다에 있어. 근데 연락한 지 오래됐는데.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오빠한테 연락해서 사정 설명하고 아이들 잠깐만 맡아달라고 해. 영어 캠프 간다고 하면 시어머니도 의심 안 할 거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지원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지. 그만해. 우리 친구잖아. 그리고 지영아, 하나 더 말할게. 지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시작하면 돌아갈 수 없어. 내가 정말로 각오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지영은 지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 이제 김지영으로 죽고 싶어. 아니, 김지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내 이름으로 사는 거. 그게 내 소원이야. 지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각오는 됐네. 좋아, 지영아. 우리 시작하자. 박 여사와 내 남편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이자.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영은 사무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지원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지영도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되찾는 시작. 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휴대폰으로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지영이야. 오랜만이지?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전화 좀 할까? 3분 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빠는 화를 내며 지영을 걱정했습니다. 지영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당장 한국 가서. 오빠,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냥 아이들만 잠깐 맡아줘. 2주일이면 돼. 알았어. 아이들 보내. 언제든 좋아.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박 여사와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영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팔 화상 치료하러요. 그래. 저녁 준비해.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그 사흘 동안 완벽한 며느리로 변했어요. 박 여사의 심부름을 더 빠르게 하고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준비했습니다. 화상 입은 팔도 아픈 내색 없이 집안일을 했어요. 금요일 아침 8시, 지영은 박 여사에게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차 드세요. 그래. 박 여사가 차를 받으며 지영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영아, 너 요즘 왜 그래?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너무 잘하잖아. 뭔가 꿍꿍이 있는 거 아냐? 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지난번에 혼나고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반성? 네. 어머님과 민수 오빠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 제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겁먹은 며느리처럼 보이려고요. 박 여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내가 이 집에서 누구 덕분에 사는지 알아야지. 네,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출 서류요. 제가 준비할게요. 제 명의니까 제가 해야죠. 박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영이 순순히 따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 그래. 좋아. 빨리 준비해. 다음 주까지 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인감도장이랑 매매 위임장 서류도 필요한데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 필요하면 줄게. 지영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박 여사가 목욕탕에 가겠다고 나갔습니다. 보통 3시간 정도 있다가 오곤 했어요. 지영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어요. 집에는 지영 혼자였습니다. 지영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안방 옷장 뒤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금고였어요. 지영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여사의 생일인 7월 23일과 결혼기념일인 5월 14일을 조합한 숫자였어요. 723과 514를 붙여서 723만 514를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안을 확인했어요. 통장 5권, 현금 뭉치, 그리고 도장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지영은 도장 케이스를 꺼냈어요. 안에는 박 여사의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도장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사진만으로는 안 돼. 진짜 도장이 필요해.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도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영은 안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아, 나야. 도장 구했어. 진짜? 잘했어, 지영아. 그럼 이제 서류만 준비하면 돼. 서류는 어떻게 해? 내가 양식 보낼게. 너는 그거 작성해서 도장 찍어. 그리고 내일 나한테 가져와. 알았어. 근데 지원아, 매수자는 구했어? 응. 내 고객 중에 한 명이 관심 보였어. 금매로 나온다고 하니까 좋아하더라. 시세보다 2억 정도 싸게 내놓을 거야. 2억이나? 그래. 그래야 빨리 팔리니까. 그래도 너한테는 13억 정도 남을 거야. 세금 빼고. 지영은 계산을 했습니다. 13억이면 충분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넉넉한 금액이었죠. 좋아.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지영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원이 보낸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매매 위임장과 동의서였습니다. 1시간 동안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박 여사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렷하게 찍혔어요. 지영은 서류를 스캔해서 지원에게 보냈습니다. 오후 5시, 박 여사가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평소처럼 현관에서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목욕 잘하셨어요? 그래. 오늘 사우나도 했더니 시원하네. 박 여사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지영은 안도했어요. 아직 금고를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박 여사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민수도 일찍 퇴근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갈비찜이네. 오랜만이다. 민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밥을 퍼주며 미소 지었어요. 많이 드세요. 식사를 하는 동안 지영은 민수를 관찰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갈비를 뜯으며 박 여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대출 서류 준비한대요. 응, 알아. 아까 얘기 들었어. 그럼 다음 주에 바로 진행할 수 있겠네요. 그래. 5억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으면 돼. 두 사람은 지영이 듣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지영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속으로는 웃고 있었지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건물은 이미 제 손을 떠났다는 걸. 식사가 끝나고 지영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는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지영은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야. 응, 잘 되고 있어. 그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곧 돈 들어와. 그럼 우리 집부터 구하자.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라고 불렀어요. 상간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이도 보고 싶고, 어제 사진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 우리 딸.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민수한테는 숨겨진 딸이 있었어요. 서연이라는 이름의 아이가요. 그래, 알았어. 다음 주쯤 되면 여유 생길 거야. 그때 만나자. 사랑해. 민수가 전화를 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지영아. 민수가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은행 같이 가자. 대출 서류 제출해야 하니까. 네, 알겠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실로 갔어요. 지영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민수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원아, 내일 아침 9시에 갈게. 모든 서류 가져갈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오케이. 매수자도 내일 만나기로 했어. 계약금 3억 준비한대. 지영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에요. 20년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8시. 지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와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지영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서류와 도장을 넣었어요. 거실로 나와 메모를 남겼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점심 전에 돌아올게요. 지영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정이 없었어요. 그저 벗어나고 싶은 감옥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서초동으로 갔습니다. 지원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9시였어요. 지원이 문을 열고 맞아줬습니다. 왔어? 어서 와. 응. 모든 서류 가져왔어. 지영은 가방에서 서류와 도장을 꺼냈습니다. 지원이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완벽해. 자, 이제 매수자만 만나면 돼. 10시에 오기로 했어. 고마워, 지원아. 고맙긴. 우리 시작이야. 지영아, 준비됐지?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응.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지원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님. 약속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지원이 남자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소개했어요. 이분이 건물주 김지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수입니다. 남자가 지영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영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반갑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원이 서류 파일을 꺼내 펼쳤어요. 김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 근처 5층 상가 건물입니다. 시세는 32억인데 금매로 30억에 내놓습니다. 김현수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세금 납부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임대료 수익이 한 달에 1,200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공실도 없고
임차인들도 모두 성실하게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급매 이유가 뭡니까? 지영은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해외로 이민 가게 됐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떠나야 해서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두드렸어요. 한참을 계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오늘 계약금 3억 드리고 일주일 후에 잔금 27억 치르겠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지원이 지영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그럼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지원이 노트북을 켜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잔금 지급 약정서, 소유권 이전 동의서를 차례로 만들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계약서가 완성됐어요. 지원이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자,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김현수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그 다음 지영이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렷하게 이름을 썼습니다. 김지영이라는 세 글자를요. 계약금 3억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김현수가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3억 원짜리 자기 앞 수표였어요. 지영은 수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김현수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영은 악수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김현수가 사무실을 나가자 지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지원아, 정말 됐어. 진짜 됐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거든요. 지영아, 축하해. 이제 반은 성공한 거야. 근데 아직 긴장 풀면 안 돼. 일주일 동안 들키면 안 되니까. 알아. 집에 가서도 완벽하게 연기할게. 지영은 수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지원아, 이 수표 어떻게 하지? 내 계좌로 입금해. 그리고 내 명의로 새 계좌 만들어서 거기로 옮겨. 시어머니가 모르는 은행으로. 알았어. 지영은 지원과 포옹했습니다. 30초 동안 꽉 안았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만 참아. 그럼 자유야. 지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은행에 들러 수표를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새 계좌를 만들었어요. 3억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지영은 통장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아직 끝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오였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아직 안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오랜만에 수다 떨었어요. 그래. 점심 준비해. 지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주말인데도 회사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를 만나고 온 거예요. 민수의 셔츠 깃에는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한 핑크색이었어요.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심을 차렸어요. 점심 드세요. 응. 민수는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슬쩍 웃었어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은 설거지를 하며 민수를 관찰했습니다. 민수는 식사를 끝내고 소파에 누웠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은 복도 구석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나야. 응, 아까 만나서 좋았어. 민수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지영에게는 한 번도 쓴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 건물 말이야. 곧 내 손에 들어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너랑 서연이랑 살 집부터 살게.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응,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줄게. 서연이 학교도 좋은 데로 보내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지영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 그냥 내쫓으면 돼. 이혼 위자료 한 푼도 안 줄 거야. 걔가 뭘 했다고 위자료를 줘. 그냥 쫓아내면 돼.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이용하고 버릴 물건이었지. 지영은 복도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원아, 마음 바뀌었어. 일주일 못 기다리겠어. 당장 끝내고 싶어. 3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영아, 진정해. 무슨 일 있어? 민수가 상간녀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나를 내쫓고 그 여자랑 살 집을 산대. 내 건물로. 그 개자식이. 지영아, 알았어.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 월요일까지 기다려줘. 그때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지영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월요일. 이틀만 더 참으면 됐어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저녁을 준비했어요. 박 여사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박 여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요즘 음식 솜씨가 늘었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도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은행 가는 거 잊지 마. 네, 알고 있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웃고 있었지만요. 화요일엔 은행에 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때쯤이면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을 테니까. 식사가 끝나고 지영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천천히, 들키지 않게요. 옷 몇 벌, 중요한 서류들,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건 이것뿐이었어요. 지영은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틀만 더 참으면 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지영아, 준호랑 현우 잘 도착했어. 애들 걱정 말고 내일 잘 마무리해. 힘내. 지영은 문자를 읽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했어요. 이제 지영만 빠져나오면 됐습니다. 일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지영은 그날도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어요. 박 여사의 심부름을 하고 민수의 옷을 다렸습니다. 저녁에 박 여사가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이리 와봐. 지영은 거실로 갔어요.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은행 서류 챙겨. 화요일에 바로 진행할 거니까. 네, 어머님. 준비해놨어요. 그래. 잘했어. 박 여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지영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지영은 침대에 누워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었어요.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자비는 이미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건 정의로운 복수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날 거야. 김지영으로. 지영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6시.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지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차분해 보였어요.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아침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박 여사가 좋아하는 전복죽과 민수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니까요. 8시. 박 여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잘 차렸어? 그냥 드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만족스럽게 앉아 죽을 떴어요. 맛있네. 내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수도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엄지를 들었어요. 오늘 특별히 맛있는데? 많이 드세요. 지영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남남이 될 사람들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회사에 갔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지영은 설거지를 하며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3가지였어요. 첫째, 지원과 최종 확인하기. 둘째, 이혼 소장 준비하기. 셋째, 마지막 저녁 식사 준비하기. 오전 10시, 박 여사가 미용실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보통 2-3시간 있다가 오곤 했어요. 지영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영은 방으로 가서 짐을 마저 쌌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둔 가방에 남은 짐을 넣었습니다. 사진첩, 중요한 서류, 통장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지영은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박옥자 여사님과 강민수 씨에게. 편지는 짧았습니다. 20년의 감정을 담기엔 종이 한 장이 부족했지만 지영은 간결하게 썼어요. 20년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건물은 이미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이혼 소장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김지영. 지영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을 준비를 했어요. 내일 아침에 놓고 나갈 거예요. 정오. 지영은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아, 나야. 응, 지영아. 오늘 기분 어때? 괜찮아. 평온해. 근데 최종 확인하고 싶어서. 알았어. 오늘 오후 4시에 매수자가 잔금 치를 거야. 27억. 내 계좌로 바로 입금될 거고. 지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모든 게 끝나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지영아, 이혼 소장도 오늘 오후에 법원에 제출할 거야. 내일 아침이면 법원에서 민수한테 통지 갈 거고. 고마워, 지원아.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리 친구잖아. 그리고 지영아, 오늘 밤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알아. 내일 아침 일찍 나올 거야. 전화를 끊고 지영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까지 4시간이 남았어요. 그때쯤이면 지영의 계좌에 27억이 입금될 거예요. 지영은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억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오후 4시가 지나면 30억이 될 거예요. 세금을 빼면 약 13억 정도 남을 거예요. 13억.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충분해. 오후 1시, 박 여사가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새로 염색하고 왔더군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지영아, 오늘 저녁은 뭐 해줄 거야? 특별한 걸 준비하려고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요. 오, 그래. 기대되네.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특별했습니다. 박 여사가 좋아하는 한우 등심구이, 민수가 좋아하는 새우찜, 그리고 전복 버터구이까지요. 재료비만 20만 원이 넘었어요. 마지막 만찬이니까 제대로 해야지. 지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재우고 새우를 손질하고 전복을 씻었어요. 오후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앱 알림이었어요. 지영은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입금 27억 원. 김현수.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됐어요.
건물 매각이 완료된 거예요. 지영은 휴대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일이면 자유야. 오후 5시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잘 차렸어? 그냥 맛있는 거 드시라고요.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거실로 가서 박 여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내일 은행 가는 거 준비 다 됐죠? 그럼. 지영이가 서류 다 챙겼대. 내일 오전에 바로 가면 돼. 두 사람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지영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내일 오전엔 은행에 가도 별 수 없을 거예요. 건물은 이미 없으니까. 저녁 7시. 지영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한우 등심구이가 중앙에, 새우찜과 전복구이가 양옆에 놓였어요. 그 외에도 각종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 진짜 잘 차렸네. 박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진짜 특별한 날 같은데? 우리 기념일이었나? 아니요. 그냥 드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지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어요. 박 여사와 민수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영은 거의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지영아, 너는 왜 안 먹어? 저는 배가 안 고파서요. 그래. 요즘 살도 빠진 것 같던데. 건강 챙겨. 박 여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한 말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건물 대출 받으면 얼마나 나온다고 했죠? 10억 정도. 그 정도면 내 사업비 다 갚고도 남아. 좋네요. 그럼 나머지로 투자도 좀 하고. 두 사람은 지영이 듣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지영은 그저 물을 마시며 들었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녁 9시. 식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영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마지막 설거지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매일 했던 설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설거지를 마치고 지영은 부엌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싱크대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닦고 바닥까지 닦았어요.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내 몫은 다 했어. 더 이상 할 일은 없어. 밤 10시. 지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아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영은 조용히 짐을 확인했습니다. 가방 3개. 그게 20년의 전부였어요. 옷 몇 벌, 사진첩, 중요한 서류, 통장.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지영은 이혼 소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거실 테이블에 놓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지영은 침대에 앉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집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집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지영은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지영아, 짜? 아니요. 내일 은행 가는 거 알지? 9시까지 준비해. 네, 알고 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분도 안 돼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지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지영은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실로 나와 테이블 위에 편지 봉투를 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영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영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지영에게는 크게 들렸어요. 20년을 닫는 소리였으니까요. 지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지영은 미리 불러둔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서초동으로 가주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지영의 새로운 삶이.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화요일 아침 8시. 박 여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은행에서 10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영아, 일어났어? 박 여사가 지영의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지영아. 다시 불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옷들이 몇 벌 없어진 게 보였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왜 그러세요, 엄마? 지영이가 없어. 방이 텅 비었어. 민수는 재빨리 일어나 지영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그때 거실에서 박 여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민수야, 이것 좀 봐. 민수가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테이블 위에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건물을 매각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뭐라고? 박 여사가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말이 돼? 내 건물을 팔았다고? 감히?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화를 안 받아요. 이 미친년이.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휴대폰을 꺼내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은행에 가보자. 분명히 착오가 있을 거야. 박 여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움직였어요. 30분 만에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9시. 박 여사와 민수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은행 지점이었어요. 박 여사는 VIP 고객이었기 때문에 바로 VIP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VIP룸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소파와 커피 테이블, 그리고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에르메스 스카프를 만지작거렸어요. 저희 지점장님이 곧 오실 겁니다. 직원이 공손히 말하고 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걱정 마. 분명히 착오일 거야. 지영이가 그럴 배짱이 있겠어? 그래도 이상해요, 엄마. 왜 연락이 안 되죠? 전현이 잠깐 바람 쐬러 간 거겠지. 곧 돌아올 거야. 10분 후 지점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난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지점장님, 오랜만이에요. 오늘 대출건으로 왔어요. 박 여사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박 여사님, 그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뭐가 곤란해요? 서류 다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점장은 서류 파일을 펼쳤어요. 박 여사님, 이 건물 말씀이시죠? 강남역 근처 5층 상가 건물. 네, 그거요. 이 건물이 어제 오후 4시에 제3자에게 매각됐습니다. 순간 VIP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눈을 깜빡이며
지점장을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건물 소유주가 김지영 씨에서 김현수 씨로 변경됐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이미 바뀌었고요. 지점장이 서류를 박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 여사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김현수, 소유권 이전일 전날 날짜. 이게 무슨...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건물이 팔렸어요. 말도 안 돼. 내 도장 없이 어떻게 팔아? 내가 실소유자라고.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 여사님, 법적으로 건물 명의자는 김지영 씨였습니다. 명예신탁이었다 하더라도 제3자 매매는 유효합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지영 씨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매각했습니다. 계약서도 있고 잔금도 이미 치러졌습니다. 지점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어요. 거기에는 지영의 서명과 박 여사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도장은 내 도장이잖아. 도둑질이야, 도둑질.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박 여사님, 도장이 있다는 건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요. 동의? 내가 언제 동의했어? 이건 사기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VIP룸 밖에 있던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박 여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지영 씨가 어제 모든 거래를 정지 신청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명의 계좌들도 조회 금지 신청이 들어왔고요. 뭐, 내 계좌를? 네. 그리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신탁과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흔들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네. 아마 세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가 박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박 여사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내 건물, 내 돈, 다. 그때 박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옥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국세청 조사과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네네. 명예신탁 관련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세무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 세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여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박 여사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지영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에 와.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여보세요? 누구신데요? 뭐, 누구긴 누구야? 나야, 시어머니. 아, 예전에 저희 집에서 가사도우미 하셨던 할머니 목소리랑 닮으셨네요. 근데 왜 반말을 하시죠?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뭐, 가사도우미. 이 미친년아. 모르는 분이 반말하시고 욕설까지 하시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야, 지영아. 아. 박 여사가 소리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겼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들렸어요. 박 여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VIP룸 안에 박 여사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박 여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내 건물, 내 돈, 다 빼앗겼어. 20년 동안 모은 게 다 날아갔어. 박 여사는 소파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메스 스카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던 여자는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VIP룸 문이 닫히며 박 여사의 통곡 소리가 복도로 새어나갔어요.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건물도 돈도 아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상간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됐어요. 여보, 나야. 큰일 났어. 건물이. 당신 누구세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뭐? 수진아, 나야. 민수야. 민수? 모르는 사람인데요.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신고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섰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이혼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출석 일시는 추후 통보됩니다. 민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VIP룸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박 여사는 여전히 소파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를 괴롭히며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VIP룸 밖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VIP 고객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그 시각 서초동. 지영은 지원의 사무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끝났어, 지원아. 응. 수고했어, 지영아. 이제 내 인생이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강원도 춘천의 작은 마을. 호수가 보이는 언덕 위에 2층짜리 작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벽에 큰 창문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건물 앞에는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영의 시간. 간판 글씨는 손으로 직접 쓴 듯 따뜻했습니다. 지영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였어요. 15테이블 정도가 놓인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는 호수가 한눈에 보였어요. 2층은 지영과 아이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카페 문을 여는 시간이었어요. 지영은 문 앞에 작은 칠판에 오늘의 메뉴를 적었습니다. 오늘의 커피, 아메리카노 4,000원. 오늘의 케이크, 당근 케이크 5,000원. 글씨를 쓰는 지영의 손은 편안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단골 손님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아주머니와 70대 할머니였어요. 지영 씨,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 2잔이랑 당근 케이크 하나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지영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고 우유 거품을 만들었어요.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커피를 내오며 지영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날씨 좋죠? 단풍이 정말 예뻐요. 그러게요. 지영 씨는 언제 봐도 밝네요.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요?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지영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어요. 정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근처 회사원들과 관광객들이었어요. 지영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이 바쁨은 자신이 선택한 바쁨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은 카운터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매출 정리를 하려고요. 오늘 매출은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일치고는 괜찮은 매출이었어요. 지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왔어. 지원아, 어떻게 왔어? 지영은 반갑게 일어나 지원을 안았습니다. 지원은 웃으며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개업 6개월 축하한다고. 늦었지만 고마워. 앉아. 커피 줄게.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영이 커피 2잔을 가져왔어요. 지영아, 여기 진짜 좋다. 공기도 맑고 전망도 좋고. 그치? 나도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 지영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반년 전에 창백하고 지친 얼굴은 사라졌어요. 지금은 건강하고 활기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박 여사랑 민수는 어떻게 됐어?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국세청 조사 끝났대. 탈루 세금이랑 과징금 합쳐서 15억 나왔다더라. 15억? 와, 박 여사가 숨겨둔 돈 다 털어도 모자랄 거야. 집도 팔아야 할걸? 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복수심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이혼 판결 났어. 당연히 위자료는 내가 받았고, 그리고 사기 대출 미수로 검찰 조사 받는다더라. 상간녀한테도 버림받았대. 잘 됐네. 그 인간 완전히 망했구나.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수에는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알아? 나 처음엔 복수가 목표였어. 그 사람들한테 벌 주는 게 목표였지. 응. 근데 지금은 달라. 복수는 그냥 부산물이었어. 진짜 목표는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였어. 지영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지원은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너 정말 달라졌어. 좋은 쪽으로. 고마워, 지원아. 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계획까지요.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오후 4시, 지원이 돌아가고 지영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준호와 현우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준호가 고개를 들며 인사했습니다. 16살 아들은 이제 엄마 키만큼 컸어요. 응, 공부 열심히 하네? 당연하죠.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가 놀 수 있어요? 현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14살 아들도 많이 컸어요. 지영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더 밝아졌어요. 엄마,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 좋아요.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김치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고기를 볶았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였던 요리가 이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하는 요리였으니까요. 저녁 6시, 세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말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이번 학기 성적 많이 올랐어요. 정말? 잘했네. 자랑스러워. 저도요. 저도 성적 올랐어요. 현우도 자랑했습니다. 지영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우리 아들들 정말 대견하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도 대단해요. 혼자서 카페 운영하시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의 말에 지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이제는 행복한 눈물만 흘리고 싶었거든요. 밤 9시,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거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가득했어요. 지영은 별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6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집을 나서던 그 순간이요.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던 그때가요. 지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김지영,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영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카페 개업일 사진이 보였어요. 지영의 시간 간판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영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진을 찍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요. 사진 아래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좋은 하루일 거야. 김지영의 시간은 계속된다. 다음 날 아침 6시, 지영은 일찍 일어나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닦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가벼웠어요. 예전처럼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의 공간을,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일이었으니까요. 아침 7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지영은 창가에 서서 해돋이를 봤어요. 황금빛 햇살이 호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야. 지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을 열었어요. 지영의 시간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지영 씨, 오늘도 커피 한 잔. 네, 할아버지. 금방 드릴게요.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영도 그들 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박 여사의 며느리도 민수의 아내도 아닌 그저 김지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커피를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 고맙네, 지영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게. 할아버지도요. 지영은 카운터로 돌아와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앞치마 가슴팍에는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김지영.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였습니다. 지영은 이름표를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지영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었어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지영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시간으로 사는 김지영이었어요. 카페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그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지영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